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대한항공은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드론을 군에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2016년부터 개발해 온 건데요. 이 드론은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했고 기존 배터리 타입 드론의 30분 이내 운영 시간을 2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항공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사진 필름의 대명사 코닥도 제약회사로 변신했습니다. 스마트폰에 밀려 내리막길을 걸어온 코닥. 코로나19를 계기로 의약품 회사로 변신한 건데요. 미국 정부에서 코닥에 9,137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의약품 원료를 중국과 인도에서 저가로 조달해온 미국이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으로 미국 내 의약품 생산의 중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안정적이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누린 것들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애프터 코로나19 시대에는 말이죠. 2020년 7월 3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0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께서 수도 이전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하셨죠. 강의실에서 손든 사람은 저 하나였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혹시 니네 집 그 지역에 땅 있니? 이러셨어요. 땅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20년이 흐른 지금 저는 여전히 그쪽에 땅은 없습니다. 수도 이전 이야기가 그러나 다시 지금 재논이 되고 있어서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수도 이전 논의,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전문위원과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누구랑 이야기해야 될지 모를 때는 위원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떤 주제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때맞춰 잘 불러주셨어요. 그래요? 제가 내일 세종으로 이사 가거든요. 아, 그럼 이전 찬성이십니까? 아니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이 돼야 되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좀 묘해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나 지금 오늘의 정리는 그런 이해관계하고 떠나서 전문 위원으로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다시 나왔어요. 어떻게 위원님은 이게 이야기 나올 때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나와? 이런 쪽이세요? 어떻게 보면 나올 만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수도 이전 그러면 이건 뭐 되게 엉뚱한 이야기다 생각이 드는데 역사를 시계를 뒤로 돌려보면 1970년대부터 한 일정한 주기마다 계속 나와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백지 계획이라고 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방대한 계획을 플랜을 세워서 다 이제 내려갈 준비만 딱 하고 있다가 네. 이제 중단됐었죠. 그때는 왜요? 그때도 반대에 부딪혔을까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79년 12.6 사태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예.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랐으면 1980년대 후반, 한 88년 정도부터 이제 이주를 시작해서 92년 정도에는 지금 세종시가 위치한 지역하고는 조금 다른, 조금 옆쪽이지만 뭐 거의 같은 지역이죠. 그 지역으로 가서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는 아마 그 지역, 명칭이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렇군요. 예, 그 지역이 됐을 법 했는데 이제 중단이 됐었죠. 그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제 서울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고 교통 SOC가 부족해가지고 정말 극심한 이제 그 혼란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각 신문마다 보면은 수도 이전 다시 검토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970년대 나왔던 그런 비밀 자료들이 신문 기자분들에 의해서 발굴돼가지고 알려지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그러다가 다시 2000년대 중반 들어와가지고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그 이전을 추진하다가 위헌 판정을 받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수도권에서 뭐 어떤 문제가 나타났다.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좀 곤란한 문제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 수도 이전이라는 카드가 항상 등장을 했어요. 그럼 이번에 문제 인식은 집값입니까? 이번에는 이제 주택 가격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택 가격을 잡는 방법은 뭐 수요를 좀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고라는 건데 공급을 늘리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라는 이제 판단이 자꾸 들다 보니까 그럼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좀 강구해 보자라는 네. 쪽에 이제 힘이 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그 새롭게 도시를 만드면은 상당히 부담이 큰데 이미 세종시는 인구 30만 정도로 성장을 그렇죠. 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조금 더 힘을 붙여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주면 어떻겠느냐라는 논의를 조금은 마음 편하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참여정부 시절 이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헌재의 판단도 있었고요. 그때 관습법에 의해 관습헌법이라고 그랬죠. 관습헌법이라는. 예. 네. 그때는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대한민국은 들더라고요. 이제 성문헌법 문서로 이렇게 글자로 돼 있는 그 법을 따르는 네네. 곳인데 그 당시에 그 헌재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했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결론이 내려졌으니까 그 당시는 이제 그렇게 됐던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추진하려고 그러면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사실 지금 과제예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뭐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몇 개소를 더 내려보낸다. 이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제 국회가 내려가고 뭐 이제 청와대까지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이게 수도 이전 아니냐. 그러면 수도 이전은 하려고 그러면은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논의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참여정부에서 수도 이전은 어떤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모두 다 내려가는 거였어요. 다. 말 그대로 수도 이전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청와대부터 그다음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그럼 지금은 행정부가 내려갔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행정부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내려가 있죠. 그러면 지금 2020년에 수도 이전은 어떤 개념입니까? 현재는 이제 일단 국회가 움직인다는 게 이제 큰 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작년까지 2019년까지 국회 분원을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몇 차례 용역도 해가지고 이제 상임위원회 이를테면 부처가 세종시에 있는 상임위원회가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해서 국회 분원을 세종에 두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방향이 좀 바뀌어가지고 국회 전체가 내려가는 이런 이야기들로 나오고요. 그럼 네. 국회가 국회가 내려가면 당연히 나머지 부처들 중에서 이제 일부가 또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러면은 청와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법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제 현재 남아있는 외교 국방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행정부 잔여기관 중에 일부 그다음에 이제 국회가 내려가는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수도 이전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사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수도가 그러면 대통령이 계신 곳이 수도냐. 네. 아니면 법률에 의해서 정해놓은 수도냐. 근데 지난번에 이제 관습헌법에 따라서 서울이 수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수도가 됐네요. 그렇죠.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관습을 허물려면 네. 헌법을 개정하든지 네. 아니면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의사를 물어보는 방법이 제일 확실한 거죠. 그 국민투표에 붙이면요. 네. 국민투표 결과를 100% 따라야 됩니까? 꼭 100% 따를 필요는 없지만 따르지 않을 것들을 국민투표에 올릴 수는 없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그건 100% 따를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투표가 대부분 헌법을 개정하고 난 다음에 그 헌법을 이대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어떤 절차 중에 하나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지금 수도 이전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개헌 없이 내려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국민투표만 사실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국민 전체의 뜻을 물어본다. 이런 개념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약간 애매한 면이 사실 있어요. 여당은 뭐 밀어붙일 모양새예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오늘 또 개최했거든요. 네네. 우리 의원께서는 국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국회 대토론회까지 이렇게 열 정도면 어떻게 의지가 강하다. 곧 실행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이제 의지는 의지가 강력하다. 강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제 결론이 내려져서 네. 국회가 이동을 할 것이다. 네. 근데 이제 그 형태가 전부 다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본회의를 이제 하기 위한 장소는 내버려 두고 그다음에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이 있긴 하지만 현재 의지로 봤을 때 보면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도 보면 이미 2017년 5월 대선 이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꾸준히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조사와 작업을 좀 해왔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보면 이렇게 또 180석이라는 대한 여당이 됐으면 사실 개헌도 가능한 거고. 그렇죠. 네. 아마 어느 때보다 의지도 강력하고 실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대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여당, 지금 현재 여당이 그때도 이제 여당이 제 다수당이 되다 보니까 의장님이 새로 오실 때마다 그거와 관련한 이제 연구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에 한 번 하고 2019년에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점점 이제 구체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디로 이전할지에 대해서는 그 세종시 처음 계획 잡을 때부터 이 용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운데 좋은 땅들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 지역이 일부는 국회, 일부는 청와대, 또 일부는 만약에 외무부까지 오게 되면은 외국 공간들 이제 있을 땅을 이제 지금 비워놓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자라는 의지만 있으면 이제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런 이제 결정만 내리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쉽게 그렇네요. 예,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참여정부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정말 한 발자국 다가왔네요. 그때는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요. 사실 큰 문제였는데 지금 어디로 갈지는 정해진 상태니까요. 있으니까요. 갈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 이제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생생 인터뷰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이야기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왜 우리가 그 수도 맞추기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어릴 때 많이 하셨죠. 많이 하죠. 그래서 저 진짜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게 수도가 아닌 거예요.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호주의 수도가 시드니가 아니고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 아니고 캐나다의 수도가 토론토가 아니듯이 우리 국가의 수도보다 알려진 도시들이 세계적으로는 되게 많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 말고 외국 사람들이 알까요? 부산 정도? 제주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수도라고 그러면은 보통 대부분 역사가 오래되고 큰 도시들이 이제 되는 경우들이 많죠. 네. 뭐 프랑스 파리라든지 영국의 런던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뭐 당연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도다. 왕이 계신 곳이 수도지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꼭 수도가 그렇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큰 도시 그러면 비행기가 다니는 오클랜드가 가장 큰 도시니까 수도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북섬과 남섬 사이에 있는 작은 웰링턴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가 이제 수도죠 보면. 그럼 거기는 무슨 기능을 해요? 거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행정 기능만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공무원들이 모여서 행정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분들만 모여 계신. 세종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지금의.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존 밀림 한복판에다가 이제 대규모 도시를 1950년대 만들어서 지금까지 수도 역할을 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도라는 것을 어디다 놓느냐는 항상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와 산업이 발달한 곳에 있다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공평하게 나누자라는 의미로 해서 일부러 내륙이나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처음서부터 서로 다툼을 벌이다가 적절한 중간지대쯤에다가 두는 경우도 있고 예,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국민들이 결정만 한다면 수도를 꼭 대도시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올바른 아니면 효과적인 2002년의 수도 이전 논의는 어떤 모델이 좋다고 보세요? 2020년 현재 2020 제가 뭐라 그랬어요? 2002년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월드컵의 영광에서 아직 못 벗어났네요. 2020년은요? 현재 수도 이전, 특히 이제 국회 이전과 관련된 논의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잘 이야기가 안 돼요. 어떤 겁니까? 만약에 이제 국회도 가고 이를테면 대통령이 계신 청와대도 좀 움직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많은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을 옮기고 싶어도 새로 만들고 싶어도 안 되고 해외에 있는 기업체가 수도권 근처로 오고 싶어도 안 되고 네.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데 그러면 수도가 이전한 상태에서 수도권, 이제는 그렇게 되면 수도권이라는 말도 이제 바뀌어야 될 텐데 어쨌거나 그러면 그 지역을 지금처럼 계속 규제 대상으로 내둘 것인지 아니면 규제를 풀어가지고 마음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 지금 뒤로 숨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차후의 문제여서 지금 논의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지금부터 논의해야 돼요? 사실은 그거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이제 그러면 수도가 옮겨간다는 의미가 있고 그러면 서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발목을 잡아오던 우리가 서울이라는 명분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던 것을 이제 벗어던지고 새롭게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 심리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 시민들 중에 수도 이전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 좀 줄겠네요. 많이 줄겠죠. 특히 근데 서울보다는 경기도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뭐 평택이나 안성 근처만 나가봐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 공장이나 이런 걸 짓기가 쉽지 않은 이제 이런 상태죠. 근데 만약에 서울과 수도권을 그렇게 풀어준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집중이 심한데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라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회를 뭐 옮긴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나가서 균형 발전을 과연 얼마만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서울과 수도권을 묶어놓는 게 계속 맞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조금씩이라도 함께. 진행을 이제 시켜야 되는 단계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위원께서는 뭐뭐뭐가 일단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청와대, 국회? 일단은 국회가 먼저 이제 가면 네. 현재 세종시에 계신 이제 공무원분들께서 이제 국회가 열릴 때마다 서울로 맞아요.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그런 효율을 이제 그 비효율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그래서 국회가 먼저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기관들 중에서 이제 외교와 국방기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방부가 간다 그러면 서울을 만약에 위기 시에 그러면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느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교부가 만약에 외무부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 사항은 또 그 많은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국 대사관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 지역들도 같이 그럼 이전해야 되느냐에 또 문제도 사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까지 고민해보면 일이 커지는 거죠. 근데 현재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일단은 국회가 가서 세종시를 완성하겠다. 왜냐하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이 있으면 그 자체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효율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여기까지는 국민들도 쉽게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6495님도 국회만 옮기면 국민 행복도가 좀 올라갈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담은 문자지만 네. 일단 국회가 가는 게 지금 가장 간단하네요.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참여정부 시절의 논의와는 좀 다른 네, 국회라는 어떤 입법부라는 하나의 기관, 행정부가 갖고 그다음에 입법부가 이제 가고 단계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네. 만약에 이제 그 사법부, 대법원이나 이쪽까지 움직이려고 그러면 거긴 또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건 뭐 좀 다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수도 이전의 논의의 배경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르게 잘 사는 나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때가 왔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어요. 결국은 배경이 이때라는 게 집값 때문일 텐데 그러면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면 서울의 집값이 좀 안정이 될까요? 실제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의 행정부 2012년부터 세종시가 이제 실제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의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많은 기관들이 내려갔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요지에 있던 기관들이 많이 내려갔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서울 주택 가격은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다가 또 급등을 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아파하는 상황이 됐는데 만약에 국회가 이전한다라고 했을 때 국회 직접적인 직원 그리고 가족 이 연관으로만 봤을 때 보면 파급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으로 보면 상당히 큰데 실제로 주택을 장만하고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큰 파트가 떨어져서 세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큰 분야에서 아주 작은 파트가 물론 이제 그 작은 파트긴 하지만 힘과 명분은 있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큰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만약에 국회가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주택 가격 안정이라든지 그렇겠죠. 이렇게 효과는 사실 없겠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족이 다 내려가는 경우를 저도 별로 못 봤거든요. 본인이 내려가고 아이들은 교육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국회가 옮겨가도 온 가족이 내려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저도 집값에 뭐 완전히 직접적인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차츰차츰 옮겨서 하나의 좀 완성된 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한 10년 후, 20년 후에는 서울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때 다른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네. 반면에 또 세종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80년대 과천 청사를 만들었을 때 과천 청사도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멀다고 안 오셨어요. 근데 처음 이제 입사하시는 분들, 내가 공무원 시험 봐서 처음으로 이제 중앙부처에 배치를 받으신 분들은 과천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한 10년 좀 지나니까 이제 살기 좋은 도시가 완성이 되고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과천 집값 장난 아니죠. 그렇죠. 지금 뭐 서울이죠. 2012년부터 세종시에 본격적으로 이전을 했으니까 지금 만 8년이 이제 아직 안 됐는데 8년쯤 되니까 요즘에 세종시 주택 가격이 비싸진다고 이번에 국회 이전과 관련 없이 많이 또 이야기 됐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한 지역에 새로운 중심지가 생겨나면 사람들이 또 주변에서 많이 올려와요. 그렇죠.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도 대전을 비롯해서 공주, 청주, 수도권에서 내려가신 분보다는 그 주변 지역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여기다가 잘못하면 이제 기름만 더 붓는 효과를 이제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히 서울의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국회를 이전한다. 뭐 수도를 옮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70년대부터 꾸준하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가장 꾸준하게 해오던 정책 중에 하나인 이제 수도권 억제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 이전이라는 건 진짜 큰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프로젝트 안에 하나의 스텝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다가간다면 갑작스럽지 않을 텐데 지금 여당의 모양새는 집값이 막 오르니까 하나의 대안으로 툭 내놓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생각도 안 해보고 갑자기 왜 이래? 이런 반응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항상 이 수도 이전과 관련된 논의는 뜬금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물밑에서는 나름대로 항상 작업을 해왔던 거죠. 네. 이를테면 박정희 대통령도 1977년에 수도 이전을 처음으로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논의는 75년부터 물밑에서 작업을 했던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미 세종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세종시를 더 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들 해왔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도 지난 4년 동안 2차례 용역을 해서 어떻게 내려갈 건지를 이미 고민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다선 의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를 이제는 뭔가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오셨던 거죠. 근데 단지 그 본인들 생각하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좀 갭이 있다 보니까 좀 뜬금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국회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결론을 내리자라고 생각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생산성 있는 논의로 진행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꼭 유념해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서울과 수도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그 중부권 지역에 수도권과 맞먹는 대규모 대도시로 성장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제 특정 기능, 행정과 그 입법이라는 기능이 특화되는 수준으로 놔둘 것인지에 네.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국가의 발전축, 그다음에 공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단계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의 발전축 그리고 공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때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준영 율촌 전문위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3시 34분 4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자, 오늘 앞서 수도 이전 이야기 나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진짜 궁금해요. 벌써부터 저는 반대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이곳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죠.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세종시, 2번 부산시. 1번 세종시, 2번 부산시. 정답 아시는 분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시면서 여러분 수도 이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상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